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대박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장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2022년 또 보겠습니다. 1월 10일 오후입니다. 비트코인 좀 빠르게 오늘 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뭐 최근뿐만 아니죠. 뭐 요 11월 9일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하락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8,270만 원에서 지금 5,200이니까 뭐 3천만 원이 3천만 원이 하락을 했다. 11월 9일인가? 9일에서 11월 한 달이 21일, 12월 달이 31일, 지금 11일이니까 64일. 그건 한 두 달 정도, 두 달 만에 3천만 원 내려온 거죠. 올릴 것처럼 하면서 떨어지고 조정하다가 또 올릴 것처럼 하다가 떨어지고 또 조정 주면서 올릴 것처럼 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사람 애간장 또 참 가지가지 하죠.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짧게 떨어지고 비스듬하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떨어지고 그런 것 같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10일이죠. 1월 10일 날 5,167만 2천원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 5,199만 9천원까지 올라갔다가 4,889만 7천원까지 또 내려가고 이렇게 많이 내려간 거죠. 5,167만원에서 시작해서 약 5,200에서 약 5,900, 4,900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로 5,124만 6천원 마감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하락 이후에 이제 소폭 반등을 해준 거죠. 그래서 5,125만 5천원을 시작을 해서 장중에 5,249만 3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저 5,040만 8천원까지 또 내려가고요. 그래서 종가로 금일 아침 9시 5,230만 7천원까지 해서 마감을 하고 금일 5,230만 6천원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 5,256만 7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5,180만원까지 내려가고요. 현재 5,200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겠다. 그리고 시간 보고 나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일날이죠. 10일날 약 5,200대죠. 5,200대. 5,200대에서 행보 중에 있다가 10일날 새벽에 해서 하락을 해서 10일날 저녁
밤이죠. 밤에 이제 이게 4,889만 7천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온 거죠. 지금까지 해서 하락을 주고 반등해서 지금 이제 5,200만원까지 지금 올려준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보라색 요 선이 이제 5천만 원이 되죠. 5천만 원대. 요 금액대가 이제 주요 목구간이죠. 목구간에서 떨어지면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락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죠. 요 날이죠. 1월 6일 날 약 5,655만 원대에서 하락을 보여주고요. 보여준 이후에 떨어지면은 중간에 주요 또 지지 저항 구간이 있지만은 떨어지게 되면은 5천만 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반등을 하든 조정을 주든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요 목구간에서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려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 약 5,200만 원대에서 조정을 주고 있다. 실제로 요 구간이 이제 지지 저항 구간이죠. 요 구간이요. 요 구간이 지지 저항 구간이다. 이제 앞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7,200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7,200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약 5,200만 원 구간,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아마 지지 저항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조정을 주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 조정을 줄 것이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서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주든지 아니면 하락 조정을 주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행보로 더 갈 것인지 여기서 조정을 주다가 올릴 건지 아니면 떨어질 건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쟤님, 고맙습니다. 방송 시간을 적절하게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닌닝님은 어제보다 오늘이 한 10% 상승했다 이 말씀이네, 그죠? 다행입니다. 어저께 30%대까지 내려가셨다고 했나? 막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한 40% 되겠네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거의 130%대 이라더만은 팍팍 줄어버린.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는 수백 프로 있다가 그전에 말할 필요 없고, 최근에 130%대에서 지금 30%대. 그나마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40%대를 하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약 5,200 금액에서 지금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려서 항상 아시겠지만 이제 주요 구간들이 번째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 최근에 이제 뭐 양적 완화나 뭐 위연준에 발표되는 거, 그죠? 테이퍼링부터 금리 인상까지, 예. 이런 게 발표를 하고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걷혀 있어도 미래의 불안 리스크는 현재해 있잖아요. 현재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늪 속에 악어가 우글거리듯이 이런 우리가 이 지나갈라 하면 여전한 리스크는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타고 넘을지는 시장상 그렇게 현재 이 밀림 상황을 따라가 또 틀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리도 뭐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나누어 가지고 8회든 9회든 실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계획을 잡고는 더 많이 한다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더 올린다는 사람도 있고 내린다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는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전부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악어가 한 마리 있는데 악어가 입 벌리고 이래 있단 말이에요. 악어가. 응? 그러면 악어 이 한 마리를 잡으면 일단 이런 거죠. 늪 속에 고기 내밀고 있는 악어가 한 마리가 있어. 근데 이 안에 또 여러 마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기 내민 놈은 한 마리야. 그럼 이 놈을 제거를 하면, 그죠? 금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차례 나눠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 한 마리를 제거를 하면 금리 인상을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빠르게 안 할 수도 있다. 단기로 적정하게 줄여서 할 수도 있다. 이거거든. 표현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장 상황을 따라가 유동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유동적으로 했다. 그런 말인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금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러나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거는 어, 반대되는 일이죠. 이제 이 반대된다는 말이 좀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뭐 정권 주식 같은 데는 당연히 이제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제 불안전 이제 자산으로 보잖아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저 가상 자산은 특히나 나겠죠. 불안전 이제 자산이죠. 그러니까 어,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예, 안전 자산의 금리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불안전 자산으로 넘어오게 돼 있죠. 당연히 증권 시장이 주식 시장으로 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그만큼 크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이 나면 이쪽 자산으로 몰리겠지만, 이게 이제 리스크가 크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이제 예, 회수를 해서 빨리 이제 안전자산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하고 금리하고는 이제 살짝 반대 가는 경향이 있죠. 경향이 이제 특히나 심한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라잖아요. 성장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격이 그리 높지도 않고,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도 높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투자 가치도 높고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의 가치로 봐서는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미래 가치잖아요. 언제 이마에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쪽으로 빨리 빠져나가는 거, 이런 자금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상장이 돼 있다가 올라가지는 가는 걸 못 보고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치가 뭐 1년 뒤에는 아주 좋을지 모르지만 못 버티고 이쪽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식이 그럼 하락을 하는 거죠. 또 금리가 올라간다 갈 경우에 이제 그게 대체로 이제 빠지는 거는 이런 쪽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또 올라가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금융주잖아요. 금융주들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수익이 생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이제 특정 사안을 분류를 해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주를 예를 들었지만 흘린다. 그런 거겠죠. 원자재 이런 거죠. 마찬가지죠. 이런 거는 오히려 올라간다. 왜냐하면은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재상들은 원자재 제조 만드시는 분들은 좋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땡빛 내서 뭐 하고 이런 데는 이제 힘들지만 그런 거다. 그게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에 이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고 이쪽에서 이제 왜 이제 우리가 특히 비트 대망이 코인 동향을 잘 안 보는데 최근 들어서 보느냐, 동조란 이제 얘기가 있고 이런 거죠. 동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주식처럼 동조화가 돼 가니까 월가의 경제상의 동조화, 특히나 심한 게 우리가 어느 쪽이냐면 정권인 주식 이쪽하고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이 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같이 가는 게. 경제 동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는 좀 이게 이제 주식이 불안전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안전 자산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자금이 빠져나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 정권 쪽으로, 정권 쪽에서 이제 돈이 먼저 후딱 빠져나가거든. 그러다가. 그죠? 이런 쪽에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 그리고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장주를 해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바이오, 뭐 이런 거 있잖아. IT, 이런 쪽 하잖아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그 상대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런 쪽에 이제 빠져나갈 확률이 많거든요. 내 돈이 있고 내 돈으로 하고 여윳돈으로 하고 하면 빠져나갈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 성공을 이제 거둘 수 있죠. 이제 남은 돈으로 대출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힘든 거죠. 빨리 회수해 나가야 돼. 그런데 이게 이제 불안전 자산이잖아요. 이 가상화폐 이게 이제 지금 주식시장하고 같이 가는 게 이제 이게 동조 현상이라 이게 기존 세계 경제 질서의 흐름에 이게 타서 뭐 주식시장이나 변동성이나 이런 게 위험 리스크가 있더라도 기존의 주식시장이랑 상반되게 움직인다 하면 뭐 모를 일이지만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태생이 이 자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생긴 지가 이제 뭐 수십 년 됐다 하지만 이제 시장 질서에 편입이 된 게 이제 불과 뭐 1년 제대로 이제 편입되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뭐 이런 거는 최근의 일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불안전 자산으로 이제 불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이쪽도 같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에 민감해지는 게 주식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이나 비슷하다. 근데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하고 미준에서 뭐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몇 차례 이상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어저께 이제 그 청문회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죠. 다가 이제 동양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금리는 급하게 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금리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당연하죠. 미 연준에서 파월이 금리를 시게 올린다. 이래 보면 시장 바닥 그냥 끝장나죠. 이 사람 청문회에서 잘리면 잘리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작년에도 2024년까지 해서 2.9% 가까이 올린다고 했는데 이 정도도 큰 금리죠. 그런데 이제 이게 뒤집어 보니까 2%대 초반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요런 거는 이미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요렇게 요 정도 수준으로 올린다는 거를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는 작년에부터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열어보니까 이미 있다 이거죠. 이 금리를 얘기를 하시면 사실 금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들어도 보면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도 올리지만 양적 기축을 한다는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얘기가 튀어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금리나 테이퍼링 양적 완화하는 거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뭐 그리고 이제 금리도 그렇게 뭐 급하게 올릴 수는 없죠. 시장 상황을 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이제 보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질 개선은 조금 미약하지만 자정에서 견뎌낼 게다. 그 중간에 무슨 뭐 좀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왜 이를 선택하느냐 말, 이 말이 맞다 하면 이번에 이 항목 이렇게 간다 하면 내부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도 있겠죠. 미국 사정이나 그죠? 그래서 네, 리스크를 분산을 시키는 거죠. 시장에다가 또 맡기는 또 이 정도는 충분히 시장 더 탄력적으로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해서 하죠. 그러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뭐 팬데믹이 길어진다든지 그죠? 이로 인해서 수출이나 여러 가지가 막힌다든지 이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어떤 큰 이제 예, 문제가 벽에 부딪히면 거기에 따라 또 순차적으로 또 어떻게 발표를 하겠죠. 안 되면 정반대로 추가로 또 용산 폭격하듯이 또 돈을 뿌리든지 그죠? 뭐 그런 수는 아니겠습니까?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뭐 옥죄려고 하는 건 아니다. 수급 사항이 제대로 흘러가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왜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 이거를 조절하는 이유가 아까 전보다 이제 디플레이션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런 거를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자체는 디플레이션 오면 이제 국가가 망한다고 이제 이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얘기하듯이 대공황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연준에서 그런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가 앞전에도 이제 새벽에 발표하고 났는데 이미 있었던 얘기인데 왜 이거를 해서 그럼 이렇게 타락하는 원인이 할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최근에 또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뉴스들이 좀 이제 쏟아지고 나오고 오늘 좀 들어봤는데 초반에 제가 했던 얘기 그 얘기가 제 생각에 맞았던 거예요. 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지금에 와서 어제나 적어도 그저께까지는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뭐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리스크를 작년에 얘기했던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나 똑같은 거라 제 얘기가 맞더라 얘기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새삼스레 한 얘기 뭐 떠올리네. 그런데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말은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이 얘기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 드렸지만 이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네. 이것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가 한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양적 완화나 테이퍼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혹자들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시행하고 얼마 안 돼서 큰 상승 가더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뭐 저도 그 차트도 좀 보고 했는데 지표도 그런 얘기는 뭐 저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이후에 뭐 이래 대하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논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그죠? 어설프게 이런 얘기 뭐 당장 올해 3월 이달 올해 하반 전반기도 예측하기 힘든데 그 이외에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래서 미래에 불안 조성할 이유는 없다.
당장의 차트에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만 우리가 잘 추스려도 얼마든지 시장 상황을 그때 가서 무슨 일이 변화가 일어나도 대응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개될 거 어떻게 전개될지는 뭔 예측 사항은 우리가 항상 어, 어, 뭐 생각을 하고 시장 변화에 우리가 거시적으로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꼭 그렇게 될 거라 그래서 불안 조성할 이유는 없다. 대처를 하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그죠? 어저께 청문회 때도 파월이 나와서 한 말이 그거거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상황은 유동적이다 얘기죠. 이 얘기가 핵심이거든요. 괜히 앞에 말, 뭐 중간에 말 이거 붙들어 매가지고 이것도 해석이 틀려요. 똑같아. 괜찮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나와도 똑같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이게 좋게 보고요, 나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말한 사람은 입으로 딱 입주디오 말한 사람은 한 명이야, 한 명. 한 사람이 이렇게 떠벌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러거든. 어? 한 입으로 얘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여. 시장 동향을 보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 그죠? 그렇더라. 근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원석이죠, 원석. 파월이 한 말 원석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해를 하고,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9월 이후로부터 12월 달부터 올 초까지 한 얘기를 원석 그대로 봐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흘러갔고 하고만 차이점만 비교만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 괜히 이 하나 말 한마디에 있잖아요. 추정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 내용을 어느 놈이 또 추정하고 이런 게 막 뒤섞여 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 말이 막 시장 바닥에 나와. 이러지는 말자 이 얘기를. 파월이 한 말, 이 사람 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원론적인 우리 있잖아요. 지식 가지고만 살펴봐도 그대로 해석을 그대로 하자. 이게 똑같은 얘기라 이 전문가들도요, 이 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게 이게 핵심이야. 핵심. 이걸 가지고 괜찮을 거다, 나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불안 조성하고 희망 고문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어이구, 상하차 하나 우리 남 실장님 상하차 하나 주네. 아이고야 따뜻하다. 아이고 우리 남 실장님 고맙습니다. 야, 이 상하차 하나 받아볼게. 야, 어우 따뜻한데. 다원님 반갑습니다. 이제 봤습니다. 우리 마누라도 이 참 고생한다고, 신랑이 고생한다고 상하차 한 병 하나 안 주는데 때리 취하라고 막 이래 하는데 우리 저 남 실장은 이거 갖다 주고 참 눈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이 훈련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시장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능동적으로. 그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현재 요 사항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요 사항은 올린다 내린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요 사항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다면 요것도 마찬가지. 그죠? 어느 순간 다 마찬가지로. 요런 때도 마찬가지. 딱 가볼까요? 일단 옮기면요. 이 사항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올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올리기를 바라볼 뿐이죠. 그죠? 뭐 지표를 들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를 들이대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좀 생각할 거는 이런 거거든요. 올라간다는 전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내려온다는 전제를 생각을 해봐요.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세게 내려왔다. 내려오면 반등을 준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라. 반등을. 잠깐만요. 마누라 얘기했더니 또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왜? 오고 싶었나? 알았다, 끝났어.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왜 전화했냐니까, 그냥 전화했다 해서 내가 보고 싶었나 했더만은, 아이고, 참. 이제 하나 터득했습니다. 이제 빨리 끊고 싶을 때는 이런 얘기 하면은, 알아서 먼저 끝내고, 하나 배웠다. 자, 그래서, 이게, 세게 떨어지잖아요. 자정에서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급하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급하게 올린 만큼 급하게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한번 올리잖아요. 또 떨어져서 올라간다. 그죠? 올리고 난 뒤에 툭 떨어지잖아요. 매물대가 많이 있으면 조정이 좀 길어졌다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가려면 가더라. 그럼 떨어지잖아요. 지지가 하나 더 떨어지려면 지지받고 떨어진다. 똑같습니다. 올릴 때나 내릴 때나. 그죠? 근데 이제 올릴 때는 내려줘. 떨어질 놈이 떨어지는데 조정이 길잖아요. 그죠? 조정이 길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올릴 가능성을 여지를 보자니. 세력은 요런 때를 노리거든요. 요런 때를.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항상 얘기하자. 세력은 올리려면 항상 기회를 본다. 그래서 대도 않은 건수를 잡는다. 그냥 무대기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슈를 어디든 끄집어내서 말도 안 되는 옛날 거를 들고 와서 찾아서 올리고 나면요.
전문가들이 이 이유를 들이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댄다. 들어보면 그렇다 얘기. 만약에 올리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부터 얘기가 다 나올 거다. 예를 들어서 나온다 얘기. 그런 얘기. 그러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지 않냐.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내려가든 올라가든 지금은 하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리냐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하락세가 강한데 올리면 어디서 올리느냐. 우리는 항상 중요한 거는 이것만 생각하자, 이것만. 어디서 올리느냐. 올릴 거냐. 어디서 올릴 거냐. 이것만 끊임없이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찾아요. 계속 기다려. 요 안 되면 다 여기서 또 떨어졌어. 그럼 여기인가? 또 찾아야 돼. 아, 여기 아니네. 또 다음. 우리가 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서 이번에 반드시 올릴 것 같은데 왜? 조정 지지 저항 구간이 많고 일봉상 차트가 이렇게 내려온 근처인데 여기서 한번 올리겠나? 근데 올린다 이가 그 희한하게 또 조정도 길어져. 근데 뚝 떨어져. 그러면 요때 왜 이렇게 떨어졌냐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다음을 또 생각을 해. 항상 이렇게 접근을 했네. 그냥 무시하고 외부의 동향의 뉴스를 듣고 하다 보면요,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차트 분석이 안 되고 맨날 여기 외부의 정보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 서핑하듯이 이렇게 된다. 우리는 적어도 이거부터 찾고 난 뒤에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예측을 하고 난 뒤에 이후에 그때가 찾아봐도 안 늦다. 안 늦다.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항상 이거예요. 비트 되면 항상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 같지만 항상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한번 돌아보시라면 주요한 구간에 항상 주요하게 얘기하고 떨어질 구간을 주요하게 얘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답이 결과가 안 나와서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죠? 올라가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사항이지만 구간마다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돌아보면 우리가 준비를 잘 해왔다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이런 관점을 안 가지지 않는다면 어렵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예측 어느 정도 하고 왔기 때문에 적어도 공부가 된다. 적어도 우리가 지식이 쌓인다. 공부가 되고 다음 기회를 내다볼 수도 있는 거죠. 실수를 반복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끊임없이 이런 계단을요 앞으로도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추적해 내려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저 비트 대망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렇다. 정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달콤한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참 인기 있다, 대단하다. 진짜 뭐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을 해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래 핸들 뭐 하냐 이게지. 그때 가서 또 다른 말 해도 여러분들 뭐 그래 고생했어 뭐 이래 하시겠지만 그거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늘 이 순간에 요 순간에 또 얘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도 힘듭니다. 이게 떨어지면
저도 힘들어요, 이게. 좀 요때는 올라가줬으면 좀, 어? 요때부터 그러잖아요. 올라가줬으면. 항상 그렇거든요. 올라가줬으면. 근데 벌써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래 있는데, 마음이, 저도 그렇다. 여러분들 심정은 오죽하겠나 생각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저기 닌지님 같은 경우도 내가 우리 닌지님을 사실 좀 놀리기도 하지만 이 친구도 저도 좀 미안하거든. 요때 사면서 또 추가 매수도 하고 있던 거 팔아라, 팔 때 팔아라 했는데도 좀 얘기를 해주고 했지만 아이가 또 저 친구가 나이가 있지만 저보다 어리잖아요. 동생처럼 좀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죠. 좀 조금은 미안하죠. 이런 감은 좀 있죠. 왜 요새 좀 그래도 제 이제 유튜브를 하고 하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챙겨주고 하고 고맙거든. 왠지 미안해. 왠지 좀 미안해. 그런 것도 있더라고. 좀 붙잡아가지고 좀 가가 좀 팔고 팔아라 할 때 좀 팔아라 예 하면 좋은데 뭐 이만큼 이리 쥐고 이리 올 줄 내가 어디 알았겠습니까만은 그런 게 좀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제 그러지 않기를. 지금 팔아라 말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지금 이때가 어떻게 항상 올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 이왕 왕 거기까지 왔는데 뭐 그죠? 우리가 요때부터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리해라. 응? 결심을 해라. 판단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시장상 또 이게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우리가 항상 연초니까 암호화폐 전문가, 시장 경제 전문가, 네? 그죠? 이런 분들이 1년을 예측을 하잖아요. 이 예측하면 50대 50이야.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딱 요래. 왜냐하면은 공평하게 올리거든. 어떤 뭐 신문지에서 있잖아요. 잘 괜찮다는 사람 발언권 주고 올리고요. 안 나쁘다는 사람 발언권 주고 올립니다. 그럼 보면은 괜찮다 안 괜찮다 이거라. 판단은 알아서 하라. 괜찮을 때는 이렇게 해서 괜찮다. 좋을 때는 이렇게 안 좋다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 하려면 원석을 그러니까 도용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파월 의장이 얘기한 말 있잖아. 청문회 때 얘기한 말들 있잖아. 연임을 위해서 얘기했는 말 그런 말들이. 그 다음에 올해 1월 초에 했던 거, 지난달 12월 때 했던 거 그런 말들을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시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주로 적어가 이렇게 내놓아도 그 말이 그 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이게 하는 게 약간씩은 뒤로 밀려요. 이게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느낌도 들었는데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 더 시게 올릴 수도 있고요. 상황이 안 좋으면 앞당겨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럼 우리가 대처를 하자. 우리나라의 이제 중앙은행 같은 데서는요. 이 연준 발표할 때 이미 시장에 반영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오늘 보니까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얘기한 게 있더만요.
이미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시장 반영을 다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왔다. 해왔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말하면 우리 경제 전문가들 안심을 하는 거죠. 금리 안 올린다는 이미 올릴까 반영을 다 했다. 이제. 작년에 이 말 나올 때부터 우리 준비를 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단 조건이 있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한 대처는 거기에 가서 유동적으로 진행하겠다. 똑같은 말이야. 파월 하는 말이나 우리 한국 총재가 하는 말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가겠다 한 말 그 이전 거는 이미 반영이 우리는 선빵을 했다 이지.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얘네들 한 말 이율에서 하는 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괜찮다. 2%대에서 다 유지가 된다 이 얘기라. 이 2%대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경제 이제 금리든 모든 거 이거를 가지고 통제를 해왔다 이 얘기죠. 거의 그 이후의 변동 사항은 이게 따라 대처하겠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것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전 자산이란 이건 이제 주식과 연동되는 동조되는 우리 이제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거지 뭐 딴 거 있나? 그죠? 그래서 너무 금리나 전체 흘러가는 거는 우리가 주시를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고요 엄청나게 전문가 지식을 쌓아도 모릅니다. 이거 공부 안만 해봐야 기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하다.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고요 차트 가지고 우리가 이 선거 놓고 올라갈지 못 올라가 항상 주시를 하는 수밖에 없다. 수밖에 없다. 이게 낙담하듯이 말하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방어책이고요. 최고의 공격입니다. 왜요? 내려갈 것 같으면요. 딱 신호 떨어지면요. 이 공격 아닙니까? 올라갈 때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고 샀다가 뚝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딱 봐서요. 딱 우리가 나름의 판단 기준에서 딱 샀다. 공격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하자 이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연습 훈련을 해서 확률을 올리자. 확률을. 예전에는 10번 했는데 10번 다 안 맞았는데 계속 이런 공부를 하고 해서 어느 순간에 10번 했는데 반타작이 맞고 10번 했는데 6, 7번 맞으면 확률적으로 7할이면 5할이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올리자. 확률을 높이려면 끊임없이 여기에 대응을 해는 힘들게. 나의 자산이, 나의 자산이, 예? 내 자산이 24시간 디지털 가상화폐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데 어찌 있잖아요. 어찌 경고망당하게 내버려 두고 나 몰라라 합니까? 안 되죠. 지켜봐야죠. 남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놈 말 들으면 이놈 말, 저놈 말 저놈 말이기 때문에 혼동되지 말고 차트에 맹신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차트를 공부를 하는 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거죠. 현명하게. 아니 뭐 맹신해야죠. 믿을 거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 가지시라. 차트쟁이가 하는 말은 차트 잘났다는 말밖에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내가 차트쟁이 뭐 이러니까 차트쟁이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제일 낫더라. 제일 낫더라. 이거.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라 해도 시장 바닥에
내 돈 넣어놓고 오로지 무기는 이 차트밖에 더 있습니까? 이 거래소 안에 무기라고는 이거 차트 보는 거, 이 차트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차트. 그죠? 이 차트밖에 더 있습니까? 이 좋은 무기 활용 잘해야죠.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구경만 하는 그런 거면 이 차트, 암만 좋은 무기라도 있잖아요. 활용을 못하면 직가야 됩니다. 활용을 잘하세요. 나의 무기화 시켜라. 내 걸로 만들어라. 늘 얘기 드리지만, 기본적으로요. 여기 뭐 지표도 제가 한동안은 뭐 주식할 때도 그랬지만, 지표를 전수다서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그래 봤지만, 느끼는 건 딱 그겁니다. 거래량.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거래량. 그 다음에 추세선, 지지장. 이거 하고요. 이평선. 그죠? 이거만 여러분 잘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비트되면 항상 잘하는 평균선들, 네? 추세 평균선, 그죠? 주요 목구간, 포인트. 추세 평균선은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의 추세선을 걷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진짜 정확하게 이게 이 현재의 위치를 파악을 하려면 이게 평균선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오르락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선을 하나 더 긋고요. 중간쯤에 해놔놓으면 이게 안 긋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가늠이 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 평균선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판단도 해보고요. 이쪽에 와 있으면 어떻게 유리할까, 이쪽에 와 있으면 어떻게 유리할까 생각도 한번 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죠? 주요 이 목구간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저는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한 구간에 거래량이 그렇게 없어도 이 주요 목구간 주변으로 해서 거래량들이 발생들을 하고 중요 시점에 전환이 되고 하는 거 보면, 이런 구간이 결코 무시할 수 없구나 생각을 항상 가지거든요. 항상 맞더라. 그래서 이런 구간은 이 방향 전환이 되잖아요. 방향 전환, 그죠? 역전이 되잖아요. 하락하던 게 상승 가잖아요. 그죠? 이 주요 이 구간에 이정표라 돼, 이정. 그죠? 코너에 와서 틀어야 돼. 가야 돼. 그죠? 이런 구간이다. 이거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게.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도로 공을 던지잖아요. 떨어지면 올리는 힘이 요 당시가 제일 크죠. 이렇게. 그 다음 딱 여기가 제로점 되죠. 여기가 무중력 아닙니까? 무중력. 떨어지면 이때부터 힘이 점점 가속을 붙으면 이때 힘보다 이때 힘이 세고, 이때 힘보다 이때 힘이 세고, 이때 힘이 또 그만큼 세잖아요. 그죠? 요 구간은 힘이 약하지만 무중력 상태지만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이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중요하다. 던졌을 때의 힘. 그죠? 던질 때의 힘. 터닝할 때의 힘.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구간 있잖아요. 요번에 떨어졌던 4,89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요 구간을 요 찍고 지금 여기서 올렸단 말입니다. 요게 중요 안 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 구간을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 여기서 찍었을 때 찍었는데 어떻게 갈지를 한번 보자. 적어도 이놈이 상승을 간다 하려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현재 요 라인 있죠. 요거 원래 껐던 선은 요 선이죠. 요 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어저께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요 선을 연결을 해서 그러면 요 라인이 엄밀히 따지면 이제 타고 내려왔는데 요 놈이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를 벗어나면 하는지를 한번 보자.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제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되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1년의 상황에서 요 구간을 벗어난 적은 잘 없다. 여기는 올라넘고 타고 넘어오고 내려왔다 또 타고 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를 타고 잘 내려왔는데 엄밀히 따져서 요 구간을 우리가 꺼놓고요. 여기를 못 넘겼다 이거죠. 자, 이놈이 여기를 넘기는 것을 보자. 넘기고, 그죠? 그래서 가게 되면 그래서 요놈 일봉상 추세선을 초기에 요때 한번 올려놓고는 이 꼬리를 달고는 못 올렸죠. 여기 이후로 해서 올리는지를 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돌파를 하고 여기에 접근하는지를 보자. 요때는 1. 지금은 여기로 가는지를 봐야 되고 2. 여기를 돌파하는 1을 여기를 가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선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는지를 봐야 되고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을 가늠이 된다. 우리가 봐야 된다. 빠르게 올리는 거는 눈에 띄게 주요하게 보이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 늘 해가 왔듯이 하락 조정을 주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의 상황에서 조정을 주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조정을 주다가 올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할 수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켜봐야 된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 부분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죠. 요 부분에서 주요하게 흔들다가 떨어지면 또 쭉 떨어지겠죠. 어느 정도. 그죠? 주요 구간까지 또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면 하락세가 강하고요. 하락세가 강하고 현재는 요 구간에 떨어지고 조정 이후에 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하락세가 강한데 5천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자 했는데 떨어졌잖아. 올려서 여기서 이제 5,100~200대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행보를 주면 요 구간에서 아마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올릴 건지를 한번 보자. 떨어져도 어떻게 떨어질 건지를 보자. 주요 요 구간에 산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자. 그래서 피터 대망은 하락세가 여전히 강하다.
떨어져도 하나 이상 할 것이 없다. 하나 이상 할 것이 없다. 여전히 이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올렸다. 이런 거거든요. 하락세가 강합니다. 떨어질 수 있는 강하다. 여기서 올리려면 힘이 좋아서 그냥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올라오든지, 그죠?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샥 올리는 힘이 진짜 좋은 게 생기지 않는다면은 그죠? 그런 호재가 있을 수 있냐 이 얘기죠. 그죠? 그런 호재가 있을 것 같지 않으면 최소한 이런 놈은 바라자. 이런 놈은 적어도 그러면 최소한 이런 놈은 바라자. 이런 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게 낫나 기분상. 예? 이런 놈은 말하자. 이런 놈은 최소한 이런 놈은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뭐 이렇게 올라가주면 되겠죠. 예? 그럼 여기서 형부를 좀 주고 올리든지. 예? 근데 이렇게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정은 이런 식으로 좀 와주면 조정은 10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이런 거지. 이제 올렸다 주고 떨어져서 조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겠 옆으로 좀 많이 좀 변질이 이제 해야 되겠지. 한번 볼까? 이런 식이죠. 이제 이런 식.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닥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거 보니까네. 이 구간이 왠지, 이 구간이 왠지, 이 라인이 왠지, 이 라인이 왠지, 그죠? 누워서 떨어져서, 걸리고 떨어져서, 올려주고, 올린다. 왠지, 그죠? 왠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이런 상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엄밀히까지. 여러분들이 원한다는데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원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원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이런 사항이죠. 이 사항.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기를 바라는 이 사항.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행보를 주고 올렸다 떨어졌다 올렸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상황 같네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하나 하고요.
뭐 만들어 보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자, 이런 거는 한번 우겨소리를 했는데 올리면 이제 뭐 여기서 올린다 하면 아직은 요 라인이 여전히 유효하죠. 우리가 요 라인들이.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잘 살펴보자 점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상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기점, 작년 4월 기점인가요? 작년 4월이면 여기인데?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저점 잡은 코인들을 한 번 더 훑어보고, 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훑어보고, 항상 비트코인 상은 항상, 챙겨보도록 하고요. 돌발 사항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제가 지금 여러 군데 주요 금액대에다가 알람을 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주요하게 우리가 오늘 저녁 내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 구간 안에 요렇게 지금 이어져 있으니까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자. 요 구간 안에 요 구간에 요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자.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고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지켜보자. 어떻게 떨어진지 지켜보고요. 어떻게 식으로 차트가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학습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시간 23분 되는데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피터 대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